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은 밋밋하고 순둥순둥했던 이미지가 날카롭고 과감하고 또 공격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균형감 좋은 도시명 다인승 차량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간직하면서요, 측면에서 봤을 때의 분위기도 앞쪽에서부터 뒤로 연결되는 라인들 그리고 디자인의 일체감 같은 것들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포인트마다 가까이서 보면 굴곡이 상당한 편입니다. 실내등은 어두운 편은 아닌데요, 좀 더 밝은 LED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 패드 중앙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진하고 밝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방식이고, 지금 전면 틴팅이 너무 진해서 상대적으로 좀 흐려 보이긴 하는데 광원의 폭 집중성 아주 좋은 편이고, 특히나 MFR 방식의 특성상 광원의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도 정확하고 또렷한 편이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역할을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은 있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는 틴팅이 너무 진해가지고 이 밝기가 가늠이 안 됐는데,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이 광원의 폭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쭉 넓게 뻗어나가는 이 느낌이 좋고요. 일반 승용차보다는 살짝 높은 포지션에서 라이트가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야가 좀 시원하고 밝은 편이죠. 테일라이트는 LED 구성인데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은 아쉽지만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직렬 4기통 2.5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2487cc고요. 엔진과 모터 출력을 합쳤을 때 총 시스템 출력은 246마력입니다. 토크는 24.1kg/m고요. ECVT라고 무단 변속기를 갖추고 있죠. 차량 가격대가 있어서 게스식 리프트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측면 바디라인은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에 속하고, 특히 뒤쪽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과감한 볼륨감을 지향하는 듯한 디자인이, 글쎄요, 다인승 차량, 승합 차량에서 이 정도의 공격적인 디자인은 최근에는 보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반가운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과감하죠. 이륜구동은 20인치 사양이 적용되고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4륜 모델은 17인치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65, 17이고요. 차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발판은 필요 없고요. 사이드 스커트만 깔끔하게 바디 컬러랑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거울은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봤을 때의 개방감을 조금 더 배가시킬 수가 있고요. 에어로핀 같은 경우는 F1 경기를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공기역학 측면에서 토요타가 갖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로 유명하죠. 주유구 커버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줘야 돼서 그렇게 편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리했고요. 앞쪽에서의 과감한 만큼은 아니지만 뒤쪽에서도 기존에 약간 순둥순둥하고 조금은 밋밋한, 디자인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전체적으로 일체감은 좋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파격적이고 신차의 느낌,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느낌까지도 아주 잘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가 커 보이고 안정감도 좋아 보이고요.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 처리에 크롬으로 띠를 하나 연결시켜 놨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안정감이 높아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조수석 뒤쪽에 있는데요, 싱글 타입이고 바닥을 향하고 있죠. 테일라이트 디자인 입체감도 상당히 파격적이고요. 또 자세히 보면 언뜻 그런 느낌도 듭니다. 신경계가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했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긴 해요. 텔게이트는 전동이고 가운데서 살짝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속도는 적당한데 소음은 조금 더 줄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의 공간은 다시 봐도 좋은 것 같고요. 시트를 접을 때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알아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접어지고,
살짝 누르면 평평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레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요 알아서 접어지고, 살짝 바닥을 향해서 눌러주기만 하면 평평한 공간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레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슈퍼롱이라는 표현을 토요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길죠. 저 앞쪽 1열 뒤쪽의 끝부터 3열 앞쪽까지 길게 2열 시트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시에나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은 이 푹 파여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골프백 같은 거 세로로 이렇게 탁탁 세울 수가 있거든요. 4개 그 이상도 세울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이렇게 차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전히 좋은 공간 잘 확보해주고 있고요. 조수석 측면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안쪽에 또 다른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만, 운전석 측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어놔서 안쪽에 조금 더 수납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뒀습니다. 여기 JBL 사운드라고 사운드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손잡이 있고 버튼 눌러서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간은 수납 공간 요 정도 보여드려 보고요. 3열 시트를 접으면 굉장히 또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접어보면 네, 요 정도 공간이 되고, 저 의자를 완전히 접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층이 져 있는 요 부분을 의자로 깔끔하게 채우면 조금 더 평탄화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는 식구가 많은 분들보다는 내 식구가 뒤쪽에 좀 짐을 많이 싣고 장거리 여행 갈 때 그런 세팅이면 참 좋습니다. 버튼 누르면 테일게이트 다시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 키에도 변화는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세련돼졌고요. 가벼운데 그립감이 좋은 편이죠. 좌우측 뒷문 여닫을 수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도 모두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은 버튼 타입이고 앞쪽은 센서가 인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생각보다 두툼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는 그렇게 가볍다는 느낌보다는 안정감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실내는 밋밋하게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산뜻하게 밝은 색상을 요소요소에 잘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트는 베이지인데 톤이 약간 어두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자차로도 유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는 사실 너무 밝거든요. 이렇게 밝으면은 유지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요 정도 컬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맵포켓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고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넓게 잘 쓸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그냥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의 4A 타입 럼버 서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기에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엉덩이 부분도 그렇고 등 쪽에서도 피로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것 같지만 쿠션 같은 것들이나 이 형상이 제 체형에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이 좀 특이한데 이렇게 붕 떠 있어서 아래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는데 저기에 USB 타입 A 타입이나 C 타입으로 충전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매트도 참 고급스럽게 내구성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질감도 좋고 냄새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나서 이런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고요. 무릎 에어백도 갖추고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풋레스트도 널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위까지 조금 더 올렸으면 이런 부분들도 끝까지 좀 더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고 파워도 온오프, 그 다음에 여기서 주유구 버튼을 눌러야지 바깥쪽에 주유구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오토 헤드램프 온오프 기능이 여기에 있고요. 스티어링 열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공간이 있어서 수납 같은 거 하시기에 좋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타입 전동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최근에 나온 토요타 차량들이 비슷한 형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타공 형태로 준비를 해놔서 반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그립감을 좋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뒀습니다. 썬루프는 일반형으로 유리 면적이 일반형 치고는 좁은 편은 아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푸른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시동 시에 바로 엔진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요. 클러스터 안쪽에서 세리머니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가 저는 완전히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조금 더 클래식하면서도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인차가 조금 있어서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너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타이어 공기압, 시스템 상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눈에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메뉴 구성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 뭐 궁금한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6천만원대이기 때문에 HUD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그 부분이 살짝 생략이 되어 있는 건 아쉽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볼륨 컨트롤이 있고요.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이 트래킹 하는 기능, 시킹 하는 기능이 여기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같은 것들은 별도로 없고요. 이 주변에 여백을 두지 않고 이 전체가 다 그냥 AVN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들고요.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곡도 좀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질도 화질이지만 왜곡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좀 약간 톤이 어두운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고요. 그리고 기능면에서 요즘에 경쟁 차량들이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변화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그 기능이나 요소들에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래쪽에 오밀조밀하게 참 배치 잘 해놨는데요. 이렇게 내리는 방식으로 스위치를 사용할 수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 직관적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갖춰놨고요. 특이하게 안쪽을 이렇게 깊이 파놔서 여기에 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2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크러쉬 패드가 좀 독특한 디자인이죠. 마치 응접실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에 앉았을 때 이 공간 은근히 활용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이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기어 노브는 클래식합니다. 여기다가 S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유격이 조금 있는 편이죠. 움직이는 폭이 조금 길게 움직이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 다음에 EV 모드, EV 모드로 지정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토요타의 굉장히 좋은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하고 에코 모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에코랑 스포츠, 노멀, 세 가지군요. 세 가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살짝 커버링이 되고 이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요만큼은 지갑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를 사용할 땐 열어서 이 공간 전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버튼 누르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고 안쪽에 공간은 뭐 너무 좋죠. 안쪽 공간 굉장히 좋은 편이고 USB A타입, C타입 단자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열리고 양쪽에 암레스트를 이렇게 양분시켜 놔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런 부분들은 글쎄요, 저는 이렇게 이미테이션이라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우레탄 재질 자체가 실내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인조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조석 수납은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 조금 무게감 있게 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탁 열리는 형태라서 이 부분도 살짝 아쉽긴 하고요. 안쪽에 공간은 굉장히 넓고 짜임새는 좋은 편입니다. 사운드 시스템 여기 봐도 JBL이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요. 클립, 선바이저 클립은 바깥쪽에도 있고요. 안쪽엔 없네요. 조명은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 거울은 조금 더 이렇게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내등은 LED가 아닌 것 같죠? LED인데 약간 누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양쪽에 문은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썬루프는 틸팅하고 오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라 이 부분도 저는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미러로 3열까지 광각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미러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지만 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시야가 넓은 편이고요. 또 전자식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주니까 시정일관 또렷한 시야,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는 전동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오토만 시트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게 뭐 전동 기능이 있거나 마사지가 되거나 대단히 많은 최첨단 기능을 갖춘 시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기에 너무너무 충실하고, 특히나 안장의 이 발바지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까지 잘 맞추면 장거리 여행할 때 피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레일이 여기서부터 저 3열 입구까지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2열 공간, 3열과 2열 공간을 조금 더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양쪽에서 나오는데, 양쪽에 있는 건 좋은데 여기 이렇게 딸깍딸깍 해서 각도를 고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으면은 더 좀 활용도가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측면에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기 때문에 배공간 확보도 좋고 활용도도 역시 좋고요. 손잡이도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2열에 승하차할 때도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일이 길기 때문에 오토만 시트를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2열 시트를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발받침 다시 보더라도 넉넉하고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지금 보시는 이 각도가 최대로 뒤로 밀었을 때입니다. 앉아서 장거리 이동하면 상당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장시간 차량을 타더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받침 각도 조절 그리고 길이 조절은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 있고요. 컵홀더는 가운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이 있고 USB, 여기 참 꼼꼼하게 잘 해놨네요. 커버 이렇게 들어보면 C타입하고 A타입으로 USB 충전 각각 갖춰놨습니다. 뒷좌석 유리는 일반 유리고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요 정도 남습니다. 보시면 수동으로 이렇게 커튼도 있고, 3열도 이렇게 커튼이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성인 남성 3분이 앉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성인 남성 2분까지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3열도 바닥이 제법 평평한 편이고요. 의자 등받이 각도 조절이 꽤나 뒤로 누워지기 때문에 앉아서 장거리 여행하는데 부담은 없고요. ISO 픽스는 2열 그리고 3열에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 여유도 있고, 에어벤트도 지붕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열에도 이렇게 지붕에 에어벤트 있고요. 2열 공조장치는 여기에서 온오프 할 수 있고,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열선 시트만 가능하네요. 통풍 기능은 없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LED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보면 3열에도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운전석 뒤쪽은 컵홀더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수석 뒤쪽에는 컵홀더하고 USB 충전단자 A타입, C타입 각각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작은데요. 작은 부분인데 뒤에 앉아서도 햇빛 비치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 공간에서. 근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배려를 했고, 유리창 크기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수평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넓고 안정감은 있어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니터가 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양쪽에 여백을 두지 않고 저 전체를 그냥 한 13인치나 14인치 정도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토요타 이 기본기가 너무 좋거든요, 시에나가. 그래서 이런 차량들한테는 조금 빠르게 안쪽에 상품성 개선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스티어링은 만족도 좋았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EV 모드의 개입이 적극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용하고 정숙한 느낌이 좋고요. 연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셰시 강성이 좋고, 또 무게중심이 낮다라고 하는 느낌은 뒤쪽에서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승차감도 편안했지만 특히나 이 오토만 시트가 주는 편안함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한번 꼭 시승을 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시트에 뭐 전동 기능이 있거나 전에 없던 획기적인 대단한 기능, 마사지 기능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통풍도 없고 그냥 열선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편안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살짝 인터페이스가 아쉽기는 한데 기본적인 기능은 좋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했을 때 목적지 설정을 하면 클러스터 안쪽에 지금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일 것 같기는 한데 클러스터 안쪽에 연동이 돼서 길 안내에 축약된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열 레일 자체가 앞좌석 끝부터 3열 좌석 시작하는 지점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열을 움직일 수 있는 조절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열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 2열 오토만 시트가 조금만 더 등받이 각도 조절을 뒤로 눕힐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V 모드를 강제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정말 좋은데요. 아쉽지만 시속 30km 미만, 시속 30km 미만에서만 강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강제 설정되는 상태에서 시속 30km를 넘거나 아니면 30km가 안 되더라도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바로 EV 모드 강제 지정이 해제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속 한 5, 60km? 60km 정도까지는 EV 모드를 유지할 수 있게 강제로 좀 지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개선이 좀 있겠죠. 덕분에 연비도 준수한 편에 속하는데요. 공인연비가 13.7이고 도심에서는 14.1, 고속도로에서는 13.3입니다. 공인연비는 이렇게 되지만 도심주행 100%만 계속 가다서다 반복하고 출퇴근 시간대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 100% 도심주행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는 무조건 그 이상은 유지를 해줬고요. 도심주행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15km까지도 어렵지 않게 실주행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가운데 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작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엔진으로 전기 모터가 아닌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배터리가 모터를 구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깔끔하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교를 해서 PHEV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EV 모드를 강제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적극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이 승합차죠. 다인승 차량에서 4륜구동을 갖추고 있고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져 있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분들의 관심도도 높은 편에 속하고 또 차량의 어떤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호회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실내외 리뷰, 특히 이제 실내 리뷰 때 몇 가지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소소한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어떤 차량의 기본기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차를 지금 시승을 해보더라도 승차감도 그렇고 발진 가속력이나 연비, 그 다음에 정숙성,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이 제가 실내 리뷰할 때 언급을 드렸는데 이쪽에 있는데요. 비상등 스위치가 웬만한 차량들 시동 버튼 위치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쯤 비상등 스위치가 있으면 좀 잘 보이고 누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는 편한 듯 보이지만 실제 운전을 하면서 이게 시야에 가리니까 저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외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고속주행에서 쭉 깔린 듯한 느낌, 안정감 있게 나가는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서 그것보다 많이 못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꾸준하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 시각적으로 변화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다른 건 가만히 있고 그냥 살짝 띠로 노멀에서는 아무 색깔 없다가 스포츠에서는 붉은색 띠가 하나 살짝 가운데 모니터에 켜지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는 초록색 이 띠가 하나 살짝 켜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화려함을 더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승하고 있는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AWD 모델에는 E4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가운데 축이 있어서 엔진이 앞쪽에 있어서 회전하는 그 회전력을 뒷바퀴에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AWD가 일반적이기는 한데 지금 이 차는 앞쪽에는 엔진 중심으로 구동력을 전달하고요. 뒤쪽에는 전기 모터가 컨트롤을 하면서 구동력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연결하는 축이 없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축이 돌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게 앞뒤 구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차량을 한 기치를 몰아붙여 보면서 조금 과격하게 코너링을 가져갔을 때의 구동력 배분을 모니터링 해보면, 보기에도 그렇지만 운전자가 느꼈을 때도 전통적인 방식의 AWD에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정교하다라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1열에만 적용되고 2열은 이중접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조금 풍절음이나 이 공명 같은 것들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열은 워낙 바닥에서의 이 NVH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음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열에서는 엔진이 전기 모터에서 엔진에서 전기 모터 왔다 갔다 할 때 웅웅 하는 그 특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유의 소리들이 약간은 도드라지는 경향도 있었는데, 2열에 앉으면은 그런 것들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심 주행보다는 확실히 이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장거리 여행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크루징을 할 때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할 때의 차량의 안정감이나 이 편안한 승차감 같은 것들이 여느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굉장히 좀 편안한 편입니다. 그리고 4인 기준으로 하면 3열 시트를 접어서 이 골프백 같은 거 같이 싣고 다니면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 골프 여행 할 때도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떤 차량들은 1열, 2열, 그리고 3열이 승차감 차이가 좀 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시에나 하이브리드에서는 승차감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워낙에 2열 시트가 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열에 앉았을 때는 승차감까지는 아닌데 2열에 비해서 살짝 불편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많아서 애매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3단계로 명확하게 딱딱딱딱 거리 조절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속도는 5단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고요. 짧게 누르면 이렇게 1단위씩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덩치도 있고 무게도 좀 나가다 보니까 출력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2.5 하이브리드라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진과 이 모터 출력을 합치면 총 시스템 출력이 246마력이거든요. 200마력대 중반에 가까워지어 있기 때문에 토크도 24가 넘고요. 그래서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이 풍부하다, 막 힘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 그리고 뭐 웬만한 장거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답답한 느낌은 최소한 들지 않았습니다. CVT 미션이라서 또 변속 충격이 없어서 저같이 이 변속에 민감한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 차의 만족도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가 13km대 초반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5에서 16 정도도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도 뭐 크게 부족함은 없고요. 특히 앞쪽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한 느낌이 듭니다. 측면에서의 공명음이나 풍절음, 그러니까 바람 소리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비교를 했을 땐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고요. 왜냐면 바닥의 방음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테레오, 뒤쪽에는 WC-본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덩치가 크고 승합 차량인데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코너링을 해보면 나름 한계치까지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날카로운 느낌들도 제법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반응도 묵직하면서 이 직선에서 고속 크루징 같은 거 할 때 안정감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저속에서 많이 막 무겁거나 아니면 고속에서 조금 가볍거나 이래서 불편하거나 불안한 그런 느낌도 없이 적당한 텐션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무게감도 어느 정도 실려 있어서 두루두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하고 서스펜션 구조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차량의 크기나 무게를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용도도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뭐 칼같이 팍 잡힌다거나 브레이크가 너무 만족스럽다, 뭐 너무 강력하다, 담력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개성 있는 브레이크는 아닌데, 제동을 할 때 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자세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고요. 담력도 꾸준하게 잘 유지해주는 편이었습니다. 4기통 2.5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엔진 회전 자체의 질감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EV 모드로 가다가 이 내연기관으로 전환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직전에는 전기 모터로 가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쭉 가면서 전기로 가는, 전기차로 만들어진 승합차를 타고 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도가 높았는데, 순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웅 하면서 또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로 충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때는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엔진의 그 웅 하는 느낌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EV 모드에서의 개입이 적극적이고, 또 EV 모드로 진행을 할 때 출력이 부족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일장일단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조용하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웅 하고 엔진이 동작할 때 약간 좀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JBL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일반 사운드 시스템을 비교를 했을 때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 풍부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살짝 아쉽지만 단단하게 잘 받쳐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고음은 살짝 아쉽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시속 100km 정도에서도 EV 모드의 개입이 나름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있었지만, 강제로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시속 100km에서도 강제로 EV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지정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강제 EV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죠. 토요타에서는 DRCC라고 해서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나 가감속은 상당히 좀 민감도가 높으면서도 편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조향보조가 지금 안 되거든요. 조향보조도 차량 가격대가 6천만원대 후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추후에 조금 더 옵션 구성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은 승합차라는 느낌을 꾸준하게 받게 되고요. 덕분에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승차감이 참 좋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잔진동 같은 것들도 잘 걸러주지만, 비교적 큰 진동에서도 실시 강성도 강성이지만 무게중심을 조금 낮게 가져가고 있는 승합차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 만족도 같은 것들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있거든요. 기본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그리고 에코 모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노멀하고 에코 모드는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는 잘 저는 못 느꼈고,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만 확실하게 일반 모드하고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에서 차이가 극명했고, 나머지 2가지 모드, 조금 엔진 소리가 도드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드 간의 편차는 스포츠 모드만 조금 있고요. 나머지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CVT 미션은 S 모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수동 형태로, 그러니까 자동 기어로 수동 형태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그런 느낌들도 나게끔 아주 세팅을 잘 해놔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일반 오토 미션을 타는 듯한 시프터 다운이 어느 정도 되면서 미션 충격이 크지 않은 일반 오토 미션을 타는 그런 느낌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AWD를 채택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코너링에서 조금 더 가속 페달에 힘을 줬을 때도 앞쪽, 뒤쪽에 그립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서 딱 유지를 해주니까 확실히 다른 승합차에 비교를 했을 때 안정감, 약간 날카로운 느낌까지 제가 들 정도로 코너링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나 날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경쟁 차량보다도 확실히 우월한 것 같습니다. 시트도 참 형상이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실내 리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몸에 아주 잘 맞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몸을 잘 잡아주고 안장 부분에 이 허벅지 압박 같은 것들도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 좋았고요. 시트 포지션도 참 좋았는데 저는 HUD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차량 가격대 같은 것들 감안해보면 HUD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개방감 같은 건 굉장히 좋은 편인데 특히나 측면 유리 보면 여기도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바깥쪽 거울이 A필러 끝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 도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개방감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서 SUV나 다른 트럭에 가까울 정도로 좀 큼직하게 잘 구성을 해놔서 시야 확보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좋고 시트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장거리 여행을 해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스티어링에 열선이 지금 적용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열선이 되고 위아래는 열선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손을 많이 파지하는 부분이 9시, 3시? 여기를 많이 파지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하는데 좀 아쉬워요. 여기도 열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살짝 좀 아쉽습니다. 확실히 이 고속도로에서 주행 안정감 같은 경우는 경쟁 브랜드의 승합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승용차에 가깝고 코너링에서 날카롭다라는 느낌을 감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코너링도 뛰어난 편이고요. 고속으로 쭉 한번 달려보면 쫙 가라앉으면서도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매력있네요. 네, 이상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